안녕하세요. 2026년 3월 7일 강의를 시작하겠습니다. 당연히 했을 줄 알았는데 뇌전증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뇌전증이라는 단어를 모르시는 분들이 많을 거예요. 뇌전증은 뭐냐면 옛날에 우리가 간질이라고 했던 거예요. 간질. 그 간질이라는 이 어감이 안 좋으니까 사람들이 뇌전증으로, 이거 뇌자고 이거 전기전자예요. 뇌전증이라고 한 거예요. 우리말로는 간질 또는 지랄병이라고 한 거예요. 욕이죠, 욕. 지랄하네? 이런 욕이라고, 욕. 그래서 감이 안 좋아서 누가 만들었는지는 모르지만 뇌전증이라고 이름을, 병명을 붙인 거예요. 이런 것들이 또 있어요. 정신분열증. 어감 대단히 안 좋죠? 정신분열증을 요새 뭐라고 하는지 아세요? 조현병이라고 해요. 그래서 뇌전증은 어떻게 해서 발생되는지. 여러분, 뇌전증에 있는 사람들이 숫자가 적은 줄 알죠? 우리 어렸을 때는요, 경기를 잃고 발작을 하는 뇌전증 환자들이 대단히 많았어요. 근데 요즘은 찾아보기가 힘들어요. 왜 힘들까요? 약물로 발작을 안 하도록 하는 데까지는 유도가 돼 있어서 몰라요. 그런데 우리가 상상을 하는 것보다 뇌전증 환자가 훨씬 더 많습니다. 그래서 오늘 제가 강의를 시작을 하는 거예요. 뇌전증은 위험한 요소가 있어요. 언제냐면 이 경기를 일으킬 때 이 증상이 발생이 될 때는 꼭 뭐처럼 돼 있느냐면 전기에 감전된 상태하고 똑같아요. 심하면 입에서 거품이 나오고 전기에 감전된 사람처럼 떨어요. 지금 사람들은 뇌전증 발작하는 경우를 거의 못 봤을 거예요. 그런데 우리 옛날에는 많이 봤죠, 형님? 아주 많은, 흔하게 있었어요. 뭐 학교에서도 그렇고. 그런데 그냥 이 평지나 이런 데에서 이 발생이 되면은 별로 안 위험한데, 뭐 물가에서 혹은 낭떠러지에서 운전을 하다가, 제 친구는 운전기사가 올랐었는데, 몰라요. 일반 다른 사람들은. 자기 운전기사가 뇌전증이 있었어요. 그래서 사고가 크게 나버린 거예요. 근데 우리 이 뇌전증으로 고생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약을 언제 먹어야 된다? 평생 먹어야 된다. 그래서 평생 약을 먹지 않는 방법을 오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양의학에서는 뇌전증이 뇌에서 전기가 발생되고 합선되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그런데 심천의학에서는 뇌전증은 감전된 상태하고 똑같아요. 전기 감전됐을 때의 상태하고, 이것은 신경이 합선이 되는 것이다. 신경이 전선이기 때문에 전선에 감전된 거고 똑같은 현상이 일어난다, 이게. 그럼 어디에서 신경이 합선이 되는 것이냐? 양의학에서는 뇌에서 그렇다고 하는데, 우리 심천의학에서는 뇌가 아니라 여기 뒤통수에요. 뒤통수가 있으면 뒤통수 바로 밑에를 우리가 뭐라고 그래요? 풍부. 이 뒤통수 바로 밑에 이 풍부 부근에서 신경이 합선이 팍 되는 것을 뇌전증이라고 하는데, 틀림없이 맞을 수밖에 없더라. 제가 그동안 임상을 해보니까. 왜 그러느냐? 뇌전증이 있는 사람은 여기 뒤통수가, 여기가 쏙 들어갔어요. 심하게 들어가 있어요. 여러분 뒤통수 만져보세요. 일반적으로 보통 들어가는 거 허리하고 똑같아요. 허리가 쏙 들어간 사람 있죠? 허리가 심하게 쏙 들어간 사람은 다 허리 아파요. 허리 아픈 사람이에요. 신경이 눌려서. 뇌전증이 있는 사람은 여기가 폭 들어갔어요. 계곡처럼. 그러니까 여기는 이 풍부가 쏙 들어가 있다는 얘기는 뭐예요? 근육이 뭉쳐 있다. 근육이 뭉쳐서 여기서 신경을 누르고 있다. 신경을 꽉 누르고 있다. 그러면서 근육이 뭉쳤다는 얘기는 무슨 얘기예요? 혈액순환이 잘 안 된다는 얘기죠. 혈액순환이 잘 안 되면 어떤 현상이 있느냐면 온도가, 그 부분에 온도가 내려가죠.
그죠? 온도가 내려가면 뜨거운 물에는 기체가 많이 녹아 들어갈 수가 없어요. 물 끓이면, 콜라 끓이면 콜라 속에 들어있는 이산화탄소 다 날아가죠? 차가울수록 용해도가, 기체가 녹을 수 있는 양이 많아져요. 그러니까 온도가 내려가면 혈액 속에 있는 요산이 뭐라고 그랬어요? 오줌 싸면 노라는 거, 찌린내 냄새 나는 거 있죠? 그게 일부는 기체로도 존재한단 말이죠. 찌린내 냄새가 난다는 얘기는 기체로 존재한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요산이 많이, 여기에 온도가 내려가니까 여기에 요산이 많이 쌓이게 돼요. 요산이, 이게 요상한 놈이야. 이게 요상한 놈. 요산이 많이 쌓이면 통풍도 일으키죠. 네? 통풍도 일으키는데 이 요산이 많으면 요게 자꾸 농도가 진해지면 얘가 신경이 전선이라고 그랬죠. 전선은 반드시 뭐가 있어요? 전선 다발이 가는데 전선 다발에 합선이 안 되는 건 전부 피복이 있으니까 전선을 전부, 피복이 있죠. 모든 전선은 피복이 있으니까 합선이 안 되는 거예요. 여기 신경 다발이 여기서 왕창 내려오는데, 이렇게 내려오는데 합선이 안 되는 것은 다 신경마다 피복이 있다고요. 피복이 있는데 요산이 그 피복을 녹인다. 피복을 녹이니까 신경이 한 번에 합선이 쫙 될 때가 발작을 할 때예요. 발작. 무슨 얘기인지 이해가 되세요? 어디서? 양의학은 뇌에서, 여기 뇌에서 문제가 있을 것으로 보니까 병을 못 고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의학은 의학과 의술이 있어요. 의학은 사람의 질병을 진단하고 예방하고 치료하는 것을 의학이라고 하고, 그 중에 의학의 일부는 치료하는 기술을 의술이라고 해요. 의학과 의술을 이해하시겠나요? 그래서 제가 사열하는 거, 침 놓는 거, 뜸 뜨는 거, 이런 것은 한번 보면 바퀴벌레도 할 수 있다고 얘기를 한 거예요. 의술은 숙련을 요할 뿐이지, 수술하는 거, 이것도 의술이에요. 그런데 수술하는 거요, 제일 처음에 개발하는 사람이 힘들지, 한번 보면은요, 의사 아니더라도 한번 보면 바퀴벌레도 해요. 그런데 여러분, 성형외과에 가서 성형외과 의사가 그 많은 사람들을 다 성형을 하고 있겠어요? 그거 그렇게 해서 먹고 살겠어요? 의사가 아닌 조수들이 다 해요. 심지어는 스텐트 받는 거 있잖아요. 그런 수술도 언제 의사가 그 많은 사람을, 무슨 제조로 의사를 다 공급할 수 있어? 상식적으로. 저는 확인은 안 해봤지만 상식적이에요. 그 많은 사람을, 수만 명이 되는 것을 의사 혼자 어떻게 스텐트를 다 받고 앉아 있어? 수술이 그렇게 쉬운 거라고. 의술은 한번 보면은 알 수 있는 거예요. 쉬운 거예요. 그러니까 이론이 딱 정립이 돼 있을 때 치료를 해야 낫는 건데, 그 치료는 의사가 아니라도 된다. 그런데 병을 못 고치니까 현대의학이라든가 현대의료법은 이 치료를 의사가 해야 되는 것으로 규정이 돼 있어요. 그러니까 병을 못 고치는 거예요. 치료는 바퀴벌레도 할 수 있어요. 학벌도 필요 없고 아무나 가서 할 수 있는 거예요. 의사가 해야 되는 얘기는 의학을 할 줄 알아야지, 치료하는 의술은 숙련을 요할 뿐이다. 숙련을 많이 요하는 것도 있고 숙련을 조금 요할 수 있는데, 진단, 예방, 치료 중에서 뭐가 제일 중요하냐? 진단이 제일 중요한 거예요. 진단이. 그 병이 무슨 이유로 어디에서 발생되는 건지를 판단을 하는 것을 진단이라고 해요. 제가 내일은 진단 강의를 하려고 하는데, 우리 교육생들한테, 제가 구당 선생님한테 뜸사랑에서 배울 때 제가 의사 자격증을 세중년, 중국의 세계 중의사 협의회에서 의사 자격증을 땄는데, 구당 선생님이 중국하고 손을 잡은 것은, 구당 선생님도 뭘 모르셨냐면 진단을 모르겠다. 이게 진단. 한의학에서도 진단학 책이 최고 두꺼워요. 그런데 제가 그 책을 보고
강의를 들어봤더니 이 책을 쓴 놈도 진단이 뭔지도 모르고 썼고 가르치는 사람도 진단이 뭔지 모르고 가르쳐. 나 같은 지적질하는 사람한테는 금방 들키죠. 선생들도 자기 모르고 가르치는 선생들 많아요. 대학 교수들 중에 저도 모르고 가르치는 놈이 많다고. 대학 교수들 다 훌륭한 것 같죠? 아니에요. 진단을 잘해야 되는데 양의학에서는 뇌전증을 어디 문제로 보냐? 뇌에서 일어나는 것으로 본다. 그런 얘기예요. 그러니까 평생 약을 먹으라고 하는데 그나마 발작을 안 하게 약을 처방한 것만 해도 엄청난 발전을 한 거예요. 그죠? 대단한 발전을 한 거예요. 이 뇌전증은 정도에 따라서 날 때부터 뇌전증이 있는 애들도 있고요. 나이가 먹어서 발생되는 사람도 있는데 보통 뇌전증은 한 번 발작을 했을 경우에는 뇌전증으로 취급을 안 해요. 2번 이상 발작을 했을 때 뇌전증이라고 하고 한 번 발작을 했어도 이 증상이 또 계속 반복, 이런 비슷한 증상이 반복됐을 때 뇌전증이라고 합니다. 자, 우리 심천의학에서는 어떻게 뇌전증을 진단하는지를 말씀을 드렸어요. 어디에서? 풍부에서. 요산이 많이 쌓여서 요산이 신경의 피복을 녹여서 신경이 합선되는 현상을 뇌전증이라고 한다. 그러니까 치료가 얼마나 간단하겠어요? 너무 쉬워요. 뇌 속이 아니라, 이게 뇌 속이 아니라, 여기 양의학은 이것의 문제인데, 우리 심천의학은 우리 심천 선생님이 발견해낸 거예요. 제가 발견해낸 게 아니에요. 여기 뒤통수 턱 튀어나온 데 밑에서부터 목까지 여기가 막혀서 그렇다 이게요. 그러니까 이것만 사혈을 해주면 아주 뇌전증을 간단하게 고칠 수 있는 거예요. 얼마나 쉬워요. 제가 강의를 하면서 임상을 하면서 여러분들에게 의학은 대단히 쉬운 거라고 얘기했어요. 뭘 알면? 진단을 잘 하기만 하면. 치료 자체는 이건 바퀴벌레도 할 수 있는 거라니까요. 의술은 진단을 못 해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진단을 우리 홍세진 의학은 뭘로 진단을 할까요? 대부분 제가 의과대학 안 나왔어요. 진단을 상식선, 자연현상으로 보고 상식선으로 이야기를 하고, 상식은 철학이에요. 상식은 과학이 아니다예요. 즉 벌거숭이 임금님에 나오는 어린아이의 눈으로 세상을 바라봤다 이게. 그러니까 병을 잘 고칠 수 있는 거예요. 상식을 벗어나는 의학은 없어요. 거의. 그런데 의학이 과학의 테두리에서 의학을 가둬놓으니까, 아니 뇌전증이 뇌의 문제라고 하는데 이거 무슨 재주로 고치겠냐고. 뇌에서 뭐가 합선된 걸로 보니 고칠 방법이 없지. 아마 뇌전증 약이 틀림없이 제 생각에 보면 요산 수치를 내려주는 약일 것이다. 통풍약하고 똑같을 것이다. 이렇게 추측을 하는 거예요. 안 받아봤지만, 아직 인터넷 확인을 안 해봤지만 통풍약이나 뇌전증 약이나 똑같을 것으로 약 이름만 다를 수는 있어도 거의 그럴 것이다. 이렇게 추측을 합니다. 예? 요산 수치만 작아져도 피부를 녹일 만큼의 농도가 안 되면, 요산의 농도가 안 되면 안 녹겠죠? 그래서 발작을 안 하게 만드는 수준일 것으로 추측을 한다 이게. 이거 상식이다. 이거 상식. 자, 다시 한번. 뇌전증 치료는 어떻게 하면 된다고요? 뒤통수 밑에 쏙 들어간 부분을 사혈해서 쏙 튀어나오게 하기만 하면 뇌전증 치료가 된다. 재밌어요? 네. 오늘 여기까지만 하겠습니다. 형수님 재미있어요?